이 친구가 크리티컬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 물리1 이수를 안 하고 그 물리2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좋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투를 안 듣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물리1, 2 이수 여부 문제 때문에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클래스 이유나. 네, 이상현 컨설턴트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다시 유클 콜센터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네. 이제 입장들을 좀 이제 천천히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잠깐 인사를 좀 드리고 또 지금 뭐 인사를 올려주고 계세요. 이제 입장하셨다고 하는 얘기들도 좀 네. 보이고 우리 이제 뭐 토끼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좀 들어오고 계실 것 같은데 벌써부터 막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시청한 지 저희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직은 이제 한 165명 정도 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얘기 일단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라이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오늘은 또 두 분밖에 또 시간상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또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 있죠? 아,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채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다음번에도 콜센터가 열리니까 그 그냥 콜센터에 사연을 계속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이제 이 다음번에 이제 찾아오는 이제 9월 달에 있는 우리 콜센터 거기에다가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유튜브 이 댓글창에 우리 공지사항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기 폼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연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 중에서 이제 또 추첨을 또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뭐가 있죠? 오늘 또 이제 아쉬운 분들은 마지막에 Q&A, 그쵸? 네.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자세하게 어떤 일반고에 몇 등급에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조금 상담이 쉽진 않죠. 네, 그렇죠. 왜냐면 생기부터 사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맞아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위주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신 중에도 약간 개인적인 질문도 조금은 올라오시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사실 시기긴 합니다. 지금 시기가 사실 좀 이제 실제로 이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조금 예민한 시기 사실은 어찌 맞아요. 보면 네. 그래서 되게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얘기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도 드릴 수 있는 얘기라고 한다면 최대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라이브 하면 저희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네. 뭐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유클 콘센터 라이브 소통 네. 참여왕 이벤트 상품이 또 역시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 댓글로 막 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댓글 여기 남겨주신 분들한테 첫 번째 네이버 페이 역시 마찬가지로 5만 원권 이렇게 해서 세 분 추첨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유나 선생님 사실 되게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제 네. 커피 기프티콘을 또 추첨해서 드릴 거니까 네. 제발 좀 끝까지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일 저희 이제 PD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해 주시는 게 이거를 당첨이 되시기 전에 자꾸 나가신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사실 안 보시고 네. 그러니까 다들 유니브 클래스 이제 정보 네. 쏙쏙쏙 좋은 정보들 가지고 그냥 대부분 나가시는 것 같아서 끝까지 이제 소통 참여왕 참여해 주시면은 또 네. 댓글 많이 써주시거나 이러시면은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댓글은 이제 구독자분들만 가능하니까 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사연자의 우리 희망 수식 카드가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지 또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시 전략까지 상담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연에 대한 이 소개를 먼저 빨리빨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진행해달라. 지금 네. 보니까 네. 보고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뭐 네. 댓글은 사실상 거의 지금 뭐
막 빨리 이거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계십니다 사실상 뭐 그래서 막 열심히 올려주셔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빨리 소개를 하고 저런 질문들 중에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걸 빨리 답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는 그 이전에 이벤트가 뭐 순신님 네. 당첨이 되셨는데 못 네. 받으셨나 봐 그 경품을. 아, 네.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근데 한번 그때도 얘기를 아마 드렸던 것 말씀을 같은데,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 기한이 맞아요. 이제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끝나자마자 당첨되셨다. 그럼 나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글을 남겨주셔야 되니까 반드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막 그 질문을 막 올려주고 계세요. Q&A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올리는 Q&A는 답변을 그렇게까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따가 저희가 Q&A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셨을 때 그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때 중에서 질문을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걱정이 엄청 많으세요, 사실상. 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했고 음. 이제 슬슬 학생부 마무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쵸. 학생부 마무리하고 그리고 아마 또 모의고사 뭐 수능 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수시카드 쓰기 바로 직전에 어떤 식으로 또 학생부를 마무리하면 좋을지 그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 지난번하고 댓글 분위기도 좀 다른 약간 것 같긴 해요. 좀 무거운데? 그렇죠. 뭔가? 뭐 저 지난번 댓글 네. 분위기는 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많으셨다고 한다면 맞아요. 지금은 그냥 됐고 그냥 걱정 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네, 내신 몇인데 어디 가냐? 지금 어디 써야 돼? 막 지금 그런 얘기만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늘은 고무장갑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상은 네. 다 걱정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서 음. 저희도 빨리 얘기를 드리고 당연히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정보 얘기들을 좀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바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 2.75 인서울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학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일반고 3학년 학생이고요. 내신 1학년 1학기 3.08, 1학년 2학기 2.18, 그리고 2학년 1학기 2.38, 2학년 2학기 2.19,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2.83으로 총 내신이 2.75 등급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지금 퐁당퐁당 그렇죠. 그쵸? 성적이 네, 좀 성적이 1학년 왔다 갔다 1학기 때 하네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쵸. 3학년 1학기 때 사실 성적이 좀 떨어진 친구네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보통은 사실 3학년 1학기 때 이수 과목들이 적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많이 그쵸. 떨어지진 않는데 그렇죠. 보통 오히려 네. 거꾸로 올라가는 형태가 훨씬 그쵸. 많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지 네, 또 이제 그래서 모르겠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전학기 이제 과목별 내신을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면 이제 국어는 2.58, 수학은 3.42, 영어는 2.79, 사회는 2.46, 과학은 2.67인 그리고 이제 국수 영사가 2.74, 국수 영사 2.74, 국수 영과가 2.90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인문계 학생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인문계 학생이고 그렇게 해서 수학 내신은 역시 인문계답게 내신 성적이 조금은 낮은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머지 성적에서는 대부분 이제 좀 고르게 성적을 받은 친구로 일단 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더니 이제 국어는 2등급, 그다음에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윤리사상 1등급, 사회문화 1등급 그다음에 6월 평가원은 이제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으로 해서 수학은 역시 내신처럼 좀 비슷하게 성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성적들은 조금은 내려갔다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국어 성적이 조금 올랐다 이런 올랐다, 느낌은 그쵸. 있고 사실 이제 올해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조금 영어가 좀 많이 쉬워서 그쵸. 사실은 네, 그래서 네, 대부분 네. 성적이 좀 올랐다라고 올랐다. 보기에는 네. 조금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탐구 성적은 조금 내려간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적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아까 내신 성적도 그렇고 모의 성적도 그렇고 3학년에 좀 약간 친구가 좀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네.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사연 희망 수시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원하시는 카드가 이제 숙명여대의 홍보광고학과 학종으로 일단 원하시는 게 있고 네. 세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단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상명대 인문 콘텐츠의 교과 전형, 그다음에 동국대의 열린 전공학부의 교과 전형. 그래서 이제 교과 2장, 그다음에 종합 4장. 4장, 그쵸. 네, 그래서 유니브 클래스 열심히 보신 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교과- 늘 말하는 조합, 그죠. 교과 두 개. 네, 저게 사실상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종합 가장 네 개. 학생들이 많이 그쵸. 좀 지원하는 형태의 네, 네. 원서 카드인 것 같고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권을 잡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만 잘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원서들이 좀 눈에 일단은 들어오는 것 같고 일단은 네. 미디어를 원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디어는 인기가 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한번 좀 진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화 괜찮을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니클래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들리셔야 될 텐데. 저는 잘 들립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잘 들리고요. 네, 저희도 잘 네. 들리고 그래서 일단 한 번씩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어떤 좀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우리 어머니? 저희 아이가 1, 2학년 때 계속 이제 미디어 관련 학과로 다 채웠는데 그 3학년 때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는 이제 미디어 학과가 너무 치열하니까 중국 그 통상외교학과를 그 한국외대 중국 통상외교학과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하셔서 그걸로 이제 프로젝트를 막 해서 생기부를 채웠는데 3학년 이제 중간고사 때부터 그냥 성적이 올라갈 줄 알고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아, 성적이. 그래가지고 예, 성적이 떨어지니까 이제 외대는 이제 외대 그 환산 점수로 해도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뒤죽박죽 생기부가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미디어 할 그 관련 학과를 쓰는데 더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정신줄을 놓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이 생기부가 그냥 망가져버린 건지 종합을 쓰면 안 돼, 학종을 쓰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려고.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통화하기 직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3학년 일단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진 부분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6평 성적은 사실 떨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약간 좀 원하는 성적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전달해 주신 혹시 수시카드에서 혹시 네. 일지망 대학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잘 안 들리는데. 네, 원하시는 제일 가고 싶은 대학. 네. 아이는 이제 국민대나 아니면 동국대, 국민대, 동국대. 네. 예숙대. 좋은 데는 가고 싶죠. 다.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마지노선 대학이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단국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서류를 민지 받아서 이제 좀 상담을 좀 받는 서류를 좀 받는데 네네.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일단은 성적을 좀 봤더니 일단 친구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하나 딱 있긴 했어요. 네,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친구가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문과치고는 되게 좋은 성적대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워하던가요, 친구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던 애인데 그냥 자기가 한번 놓치고 나니까 다 의욕을 잃어서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쪼으면은 애가 더 어디로 뭐 할까봐 안 할까봐 네. 말이 조심스러워서 이제 말도 못 하겠고. 그렇죠. 이 시기는 사실 말하기가 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희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원을 한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뭐 성적대를 좀 저희가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뭐 내신 성적이 일단 전체적인 내신이 2.7 정도 일단은 네네. 그런 상황이고 뭐 성적이 이제 기본적으로 3학년 1학기만 떨어졌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성적대는 제가 봤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뭔가 원서에서는 딱히 문제 내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수한 과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딱히 특징이 뭐 엄청나게 문제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머니가 고민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뭐 학과를 뭐 중국 외교 통상 이쪽으로 좀 돌리셨다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미디어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거랑 뭐 중국 외교 통상을 막 엄청나게 얘기를 바꿔서 뭐 넣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사실 생기부는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결과물이 좀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탐구하는 내용이 잘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되진 않기는 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또 1학년 성적이 사실 3등급대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보면은 결국 물론 이제 좀 약간 퐁당퐁당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마무리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쉬운 그래도 거죠. 1학년 2학기나 또 더군다나 사실 2학년 같은 경우는 구등급 과목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점 초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이제 수험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멘탈 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결국에는 뭐 면접을 보건 혹은 아니면 수능 날의 어떤 그 하루의 컨디션과 그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막 푸시를 하시기에는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신 것 같긴 하지만은 아마 또 본인이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동시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사실 오늘 이걸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긴 그렇죠. 하다. 사실 친구가 여기 생각이 지금 드는데. 혹시 옆에 있는 건 아니죠? 예, 없어요. 아이고 녹음해서 좀 들려줘야 될 텐데 저희 어차피 나중에 라이브 이제 영상 올라가니까 네네. 같이 봐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아까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 상황이 딱 이거예요. 이제 학생도 고민하고 있을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친구는 사실 정시를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네, 뭐 정시가 상황으로 봤을 그쵸, 때는 맞아요. 일단 6월 평가원에서 뭐 이제 저희 이제 뭐 사실 이제 제가 정시 얘기를 막 하면 우리 막 그 이제 여러 이제 얘기들이 고등학교 3학년은 사실 정시를 잘 못 볼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잘 보는 친구들은 수능 잘 봅니다.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이제 본인이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실 제 인생에서 되게 그 수능을 잘 봤던 친구 하나 있어요. 9월 평가원이 올 3등급. 근데 수능만 올 1등급 받아서 원하는 대학을 넘어서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를 오히려 정시를 좀 갔던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가 좀 동기부여를 받아서 정시를 뭔가 챙겨야 된다라는 뭔가 부담감보다는 정시로 상황이 좀 더 좋으니까 일단 수시 잘 마무리하고 나서 정시로 좀 더 좋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아까 목표로 하셨던 대학을 좀 더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좀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긴 했어요. 일단은.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시 카드를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단 이제 9월 모평을 보고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좀 멘탈이 그래도 흔들리거나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교과로 안전 카드를 쓰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좀 교과로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지만은 한두 장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수시 납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쓰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잠깐 들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제일 고민하셨던 게 이제 생기부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고민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기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점도 많이 보였어요. 일단은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좀 생기부 중에 좋은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에서 뭐 교과부장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교육의 뭔가 진행 성취도를 그러니까 사교육과 학업 성취도 간의 뭔가 성취도 여부에서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가설을 좀 세우고 검증했다라고 하는 게 이 친구의 기본적인 탐구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나름대로 증명하고 자기주도를 해서 그래서 그냥 끝날 때까지 이제 결과물까지도 최대한 내서 그래서 사교육보다는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 친구의 예측이고 결과물이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어머니? 네네. 네, 이 친구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정시 공부 열심히 하면 좋다, 자기가 자기 조절해서 공부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대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네. 저는 이제 좋은 생기부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보면은 학교 학생 수는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31명이기 때문에 좀 많은 학교고 저희가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 평가를 할 때 요 정도 보통 인원수는 거의 이제 학군지일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세종이라든 이렇게 신도시에 새로 생긴 학교들이 많다. 일단 그렇게 학교는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창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세특도 그렇고 그냥 저는 되게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뛰어난 생기부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A, B, C, D, E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제로가 보통 평균값이다라고 보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뭐 B제로, B마이너 요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단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 1, 2, 3학년 학생부 중에서 실제로 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학년은 사실 3학년 학생부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1학년 학생도 중요해. 그런데 1학년 때는 어떤 뭐 탐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2학년 때는 저희가 실제 문이과가 나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어떤 계열의 적합성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됐었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봤었을 때도 결국은 2학년 때 내가 했던 진로 역량들이라든지 탐구력이 확장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할 때도 세특 부분에서 3학년 1학기를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3학년 1학기 학생부가 보통 이제 8월 31일이 공식적인 마감일이긴 하지만 8월 15일 보통 전후로 마감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친구가 지금은 이제 지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빠른 시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상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윤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3학년 생기부를 지금 제일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정시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야지 두 가지 토끼를 사실 다 잡아야 되는 친구라고 저는 봤어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또 수시는 저희 몇 장 써? 6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6장과 3장을 비교했었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많은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거의 수시로 60% 이상을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수시가 확률적으로도 높고 그리고 더군다나 평가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현역들을 우선시해서 뽑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꿀팁을 방출해도 되나?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평가 시스템에 보면 이제 왼쪽 상단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사실 졸업연도거든요. 졸업연도인데 이게 이제 졸업을 했냐 아니면은 현역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같은 입장이면은 당연히 현역을 좀 더 뽑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쵸. 지금 요즘은 전체적으로 어떠냐라고 하면은 재수생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좀 학종으로도 가는 편이긴 한데 사실 그 밑에는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현역 학생들을 참고해서 물론 이제 정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정시도 좀 가지고 가시라는 거지. 일단은 현역들 그리고 수시 카드가 6장이기 때문에 훨씬 수시 카드 잘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납치가 되지 않게 사실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9월 평가원의 시험 결과에 따라서 원서는 좀 최종적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윤아 선생님 얘기를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이제 우리 써야 되는 원서를 쓰는 게 사실 이 수시예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제일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쓰고 싶은 원서를 쓰는 게 아니고 갈수 있는 것을. 그렇죠. 자기가 그치. 생기부에 맞아요. 맞는 거에 맞춰서 원서를 써야 되고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못 가면 재수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때 지금 친구도 이런 얘기를 혹시 하고 있나요? 반수 얘기는 했었죠. 네, 그렇죠. 제가 사실 딱 이제 이 생기부나 성적을 보고 있으면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를 드리는 건데 저는 꼭 써야 될 원서를 제대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쓰고 싶은 학교 원서를 쓰면 다음 년에 써야 될 원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그럼 우리 윤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역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 이제 그런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지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이 친구한테는 안 좋은 상황밖에 남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카드를 그런 의미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가 제대로 뭐 정시 성적을 좀 감안해서 써야 될 카드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이제 어머니는 혹시 학생부를 한번 보셨어요? 네네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조금 더 확 하고 올라가 있는 그런 게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성적 면에서 좀 아쉽고 그리고 생기부 채우느라고 되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 선생님들이 잘 써주셨으면 그냥 그래서 조금씩 다 아쉬웠는데 이제 지금 멘탈만 잘 잡아주면은 괜찮겠다. 예, 그러고 있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저희가 둘이 이제 평가를 했었을 때
크게는 학생부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고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긴 해요. 약간 한 네. D-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진로 같은 경우는 B제로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도 B제로 그냥 평균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아직 학생부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조금 더 잘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쓰긴 했잖아요, 저희가.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중국 외교 통상 쪽도 어떤 외고나 이런 친구들도 국제고나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학교 라인이 높을수록 그런 쪽도 어문계열이나 이런 쪽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중국 외교 통상 사실 쉽지 않은 학과긴 해요. 특히 올해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이제 또 수능 뒤로 가서 네, 다들 그래서 그것 보험 때문에 카드로 또 쓸 것 같죠. 네, 엄청나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니까 네,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래 내가 그냥 정시로 가지 뭐 차라리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이제 원서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한국사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세특들은 굉장히 그래도 탐구 역량들이 선생님이 잘 써주신 편이에요. 네. 어떤 뭐 역사 자료집을 또 제작하고 탐구 의지도 보여주고 실제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그 교사의 기술들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학생부에서 어떤 학생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게 되면 학생부를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사례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례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혹시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마무리하고 계세요? 그 심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버리지는 않고 그래서 뭐 탐구 활동도 해외 자본, 뭐 영화 이런 거 같이 비교해가지고 다 미디어를 아예 버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중국도 왠지 그냥 중국만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설 그 심화 활동도 하고 자기가 전에 궁금했었다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궁금했던 걸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심화해 놓은 것 같은 게 있고 그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전체 생기부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냥 이제 어머님과 그리고 또 이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좀 팁을 드리면 이전에 제가 이제 유니브 클래스에서도 다른 그 교사 선생님하고 방송을 그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 진로 가이드북이나 아니면 고대 진로 가이드북에 보시면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들, 그쵸? 모집 단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디어 학부면은 미디어 학부 가지고 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좀 카운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미디어만 쓴다고 해서 미디어만 저희가 항상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메인 학과를 항상 가져가시면 서브 학과를 무조건 같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미디어 같이 쓰면서 사실은 보통 저희가 법과대라든지 아니면 철학과라든지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미디어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가 저널리즘이라든지 윤리법제 그러면은 혹은 미디어 법제에서 뭐 윤리론을 쓰게 되면은 법제, 입법, 미디어 법규 혹은 또 뭐 미디어 철학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좀 미디어 사상가들도 나오거든요. 발터반 베냐민이라든지 노암 촘스키 뭐 이런 사람들을 다뤄준다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들을 각 항목별로 자율활동은 자율 그 다음에 진로, 동아리, 그리고 각 과목별 세특 이렇게 해서 거기서 주요 키워드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3학년 1학기 때 1, 2학년 때 했던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확장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게 탐구의 폭이 넓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중국 외교 통상 때문에 뭔가 원서가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게 결정이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냥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뭔가 깊이가 부족해져서 오히려 결과물이 되게 안 좋게 나오는 친구들 저는 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 외교회 뭐 제가 얘기 드리면 이제 중국 외교에서 미디어를 관련돼서 뭔가를 하고 싶은 친구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사실 설명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제 바꾸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지금 윤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단순하게 미디어니까 그냥 학생들이 뭐 미디어 리터러시를 챙겨 제가 설명회 때도 얘기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만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죠. 다양한 탐구의 분야를 넓히는 건 저는 오히려 괜찮았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수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유클 콜센터에서 추천 수시 카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상현 선생님 네.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읽어보면 네. 동국대학교의 두드림 전형.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쓰시려고 했던 원하는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맞아요. 두드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상향 지원으로 해서 두드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숙명여대 면접형의 홍보 광고학과, 그다음에 국민대 국민 프런티어의 광고 홍보학이 이제 소신 전형. 네. 그다음 아주대학교는 이제 광고 홍보학이라는 학과가 이제 그쵸, 없으니까 맞아요. 문화 콘텐츠 학과로 좀 조정해서 약간 소신권. 네. 그다음에 약간 소신권의 적정권 잡는 학교가 단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성신여대까지 원서를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친구 뭐 미디어학과 말고 이제 서브학과도 챙기라고 했는데 사실 다 이게 미디어학과만 거의 쓰는 그쵸, 네. 그렇기는 하죠. 네, 그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런 거고, 친구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6학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 6학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정시에 대한 기대값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을 만나진 않았지만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서를 좀 써주면 친구가 동기부여도 되긴 해요. 네, 무서워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좀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건데. 그래서 저는 네. 9월 모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지금 9월 모평을 사실 잘 보면은 좀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학종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교과 안정카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원서 카드를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만약에 9월 모의고사가 좀 잘 안 나오거나 혹은 이제 학생이 구모를 보고 멘탈이 좀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약간 하방 카드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국대학교는 이제 면접형이었는데 사실상 친구는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적정권으로 단국대학교 이제 서류형 전형의 인문광학 계열 광학의 네, 종합 네, 전형을 네, 쓰는 네. 게 하나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와 인하대의 교과 전형을 쓰면 친구는 대부분 다 적정권의 원서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사실상 원서는 조금 안전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에 따라서 이렇게 카드를 좀 2개를 좀 보여주시고, 사실상 수시 원서는 6장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원래 진짜로. 그래서 9장의 경우의 수를 좀 두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친구한테 얘기하기가 이제 어머니가 자꾸 어렵다고 하시지만 언젠간 얘기를 해야 되고 반드시 뚫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보통 뭐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사실상 이제 되게 진실된 얘기를 그냥 대놓고 듣는 편인데, 선생님은 좀 어떻게 들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떤 부분들? 뭐 맛있는 걸 사준다던가 뭐 이럴 때가 좀 더 얘기가 잘 들리나요? 어떤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딱 앉혀놓고 너 일로 와봐 이거 어떻게 이런 거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냥 요즘 어떠니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되게 잘 하고 있고 네. 그냥 사실 그렇거든요. 애들 이미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알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항상 응원한다. 사실 근데 그쵸. 그런 말 한마디 애들 막 눈물 나거든요. 고3들 되게 센시티브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엄마가 이거 이벤트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 한번 그런 들어와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좀 네, 풀어 나가시는 네, 것도 네, 방법이지 맞아요. 않을까 하고. 네. 근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너가 이제 9월 평가원을 잘 보고 못 보고에 따라서 이렇게 원서가 갈라질 수도 있대. 근데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당연히 6학종의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응원을 이런 데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교과는 안정카드로 쓰시면 되세요. 근데 안정카드 쓰기 전에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수능 최저. 대부분 이제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이 다음에 이제 교과카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학종 같은 경우에 확인해야 되시는 거는 학교마다 평가 요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은 모집 요강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들, 예를 들면은 30% 학업 역량, 50% 진로 이런 식으로 동국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를 많이 보는 학교들은 내가 진로가 잘 되는 친구들은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학교 그 정시 100분의 레인지를 가지고 여기 갈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 학교마다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오늘 상담하시는 어머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잘 기억하셔서 들으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게 진짜 상향으로만 다 써놓고 아예 이게 되겠어 이렇게 추천 다 못 받겠지 막 이랬는데 그 희망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한테 아니 너 정시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수시 마무리 잘 하고 우리가 어쨌든 구모 화이팅해서 한번 잘 보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하자. 왜냐면 구모 보고 난 후에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 난 이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 사연인데. 네, 그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셨나요? 근데 이게 무게감이 달라요. 되게. 네, 요즘 확실히 이게 시즌이라서 뭔가 네. 하나라도 자꾸 더 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막 댓글에서도 서로 막 이렇게 뭔가 팁을 자꾸 주시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상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도 댓글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정말요? 네, 다들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호랭이님 말처럼 구모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 구모에 따라서 사실은 수능 최저가 있는 특히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안 쓰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네. 논술 그 수능 최저 보시면은 대부분 학교들이 수능 그 충족률이 한 50에서 60% 이렇게 그쵸.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만 해도 논술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그 조건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청자 많이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단 화이팅 하자고 사실 다들 같이 응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 자체는. 맞아요. 우리 네. 한감대지지 화이팅하면 좋겠어. 네, 그렇죠. 우리 달콤 초코님, 우리 지난번에도 오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 저 닉네임을 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육쿨콜센터가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기대하시고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네. 네, 오늘도 많이 배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오늘 유나 쌤도 예쁘다고 또 얘기가 또 아, 올라오고 그래? 계시네요. 어디서 못 봤는데? 네, 저기 지금 브로콜리님께서 오늘 두 분. 두 분이네, 두 분. 근데 예쁘다니까. 그래. 아니, 두 분 더 예쁘시고 멋지시네요. 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우리 일단 첫 번째 얘기 끝내고 두 번째 사연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사연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내신 3.74 지거국도 희망 없나요? 네. 울산광역시 중구 1반고 3학년 학생이고요. 내신은 1학년 1학기 3.38, 1학년 2학기 3.96, 2학년 1학기 3.68, 그리고 2학년 2학기 3.6, 3학년 1학기가 3.62, 총 내신이 3.74입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퐁당퐁당이긴 한데 약간 좀 하락한. 그렇죠. 그런. 내신 성적이 예. 3점대 이제 중반을 좀 유지하고 있고 네, 전학기 이제 과목별 내신들 보면 국어가 3.19, 그다음에 수학이 나쁘지 않아요. 수학 내신이 이제 2.75. 그래서 자기 전체 영역 중에서는 수학이 제일 높고 영어 4등급, 사회 4.5, 과학이 3.88. 그래서 이제 국수영 사과 3.56, 국수 영사 3.47, 국수 영과가 3.44인 친구입니다. 네. 이제 어머님들 궁금해하시는 많이 이제 사실상 얘기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어국에 대한 얘기도 좀 있으시기도 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과 언제 하냐 아까 이런 얘기도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고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볼게요. 네네. 이제 화작으로 선택을 좀 했고 3등급,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 4등급, 영어 성적이 이제 3등급, 2등급, 그다음 화학이 5등급, 지구학이 5등급이라서 사실상 이제 3월 성적과 이제 6월 성적이 거의 변화가 없는 사실상 이제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모의 성적이 사실상은 아주 좋진 않은 사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친구인데 우리 원하는 또 수식 카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식카드 저희 한번 두 번째 사연 희망 수식카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천대학교 화공생명 배터리공학부, 네, 가천 바람개비 학종 전형이고요. 또 두 번째 학종으로 부산대학교 첨단융합학부입니다. 네, 세 번째는 경북대학교 학종 일반 학생 전형으로 에너지공학부,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부경대학교 학과는 미정이고요. 학종 학교생활 우수인재 혹은 이제 교과 성적 우수인재 혹은 지역 혁신인재. 네, 그래서 이제 부경대를 두 장만 쓴다면 한양대 에리카 학종, 그리고 서류 또는 면접 혹은 또 뭐 우주 상향으로 지금 이제 질러보고 싶다,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학종 위주로 그래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 수능 추저가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맞아요. 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과를 뭐 한 장 정도 부경대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네. 실제 전화 연결됐다고 합니다. 네.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거 목소리 너무 너무 예쁘시네요. 너무 젊으신데 어머니 목소리가? 어머니 네. 맞으시죠? 네, 아,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네네. 자, 오늘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유클 콜센터를 찾아주셨을까요? 아, 네. 저희 아이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부산대나 경북대 등 뭐 직업국을 지원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부경대라도 붙을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고요. 또한 또 화공을 선택하기에는 내신 점수도 낮고 물리의 진로 점수도 낮아서 네. 과연 갈 수 있을지 또 의문이 들고요. 대신 아이가 학교 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시 카드는 이제 지방 국립대, 이제 직업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제 부산대와 경북대를 좀 희망하시는 건데 여기 두 네. 개 학교만 좀 보시는 건가요? 어떠신 거예요?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까지요. 아, 거기까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지역을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네. 네, 근데 이제 울산에는 이제 아주 좋은 대학교가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울산대학교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부모 마음에는 네, 울산대 가도 네. 괜찮은데 네, 아이가 울산을 떠나고 싶어 해서 아, 그래요? 아, 그쵸. 네, 우리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자기 지역을 좀 떠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하는 거고. 아,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 어머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아주 좀 크리티컬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 물리원 이수를 안 하고 그 맞습니다. 물리투 선택을 했더라고요. 네, 네,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쭤보실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그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들으면서 이제 화학은 뭐 아주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 했는데 물리는 물리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오히려 꺼려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그럼에도- 물투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ABC로 나오니까 그러시는 아,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공학대학을 가야 되니까 또 뭐 어느 정도는 알고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물리투를 선택하게 되었죠. 아, 근데 뭔가- 사실은 이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과목의 위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그렇죠. 평가할 때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그 평가표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네, 이제 네.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근데 물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안 들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이렇게 좋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투를 안 듣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대를 안 가더라도 좀 다른 차라리 학과를 쓰거나, 그러니까 약간 사정관 입장에서는 꼼수 썼네 이런 좀 느낌이 그쵸. 네, 들어서 아. 오히려 저는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화학 원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 원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감점 요인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과목들 저희 이제 입학사정관이나 혹은 이제 뭐 저는 이제 항상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입학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설명회 같은 것도 자주 보면 거기 설명회 때 거의 모든 설명에서 얘기하는 게 과목 위계를 꼭 준수해서 그 수업을 들으세요. 과목 위계가 안 맞으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모든 거에서 다 하세요, 웬만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자연 계열만 있는 게 아니고 인문 계열도 있거든요. 맞아요. 뭐 정치화법을 수강하지 않고 국제 정치나 국제 법을 듣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상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고 그 동국대학교에 아마 자료집에 나왔던 건데 이게 겉멋들어 보이는 편제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실제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있어서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사실상 좀 약간 깜짝 놀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저는 이게 좀 평가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하물며 서울대도 필수 이수 과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례를 제가 보긴 했어요. 근데 아, 그쵸. 정말 10명 중에서 1명 정도?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유불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공대를 지원한다 그래서 물리를 꼭 이수하냐라고 한다면
이수하지 않고 붙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붙여준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 좀 별개로 사실상 이제 플러스 이미지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상 학생부 종합인데 이게 마이너스 이미지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 좋진 않은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정도에서 뭐 얘기를 더 드리면 사실 이제 마음만 아프실 것 같긴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실 뭐 서류 전형이나 교과는 괜찮은데 만약에 면접을 가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땐 90% 이상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물어볼 거예요, 네, 아마도. 그러니까 네. 물어는 안 들었는데 물투를 왜 들었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은 요 학생부 이제 관련해서 한번 내신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학생의 그 내신 성적 같은 경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점 중반이고,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 학교 특징이 수강자 수가 22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 수강자 수는 아주 많은 수강자 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고, 그러니까 물론 서울 지역에도 어떤 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 혹은 뭐 지방 일반고 이런 식으로 학군지는 아니겠구나라고 사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에 이제 생기부 관련해서 보시면은 뭐 1학년 뭐 자율이나 동아리, 진로 이런 부분들 중에 혹시 어머님이 좀 보셨을까요? 네, 생기부 보았습니다.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이가 정말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데 음. 사실 저는 생기부를 보고 조금은 아쉬운 면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떤 면이 아쉬우셨을까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자주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 네, 구체성. 네, 보통 그리고 이제 요새는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이 구체성인데, 제가 들어도 일단 친구는 학교 생활은 정말 재밌게 좋아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네. 이제 2학년 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개설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건 정말 본인이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음식과 화학을 결합해서 동아리를 개설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공동체 역량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거기서 플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밑에는 사실상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뭐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학업적이고 융합적이고 뭐 공동체 의식, 유대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아서 사실 학생의 조금 이제 구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네. 동아리를 개설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플러스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윤 선생님 보실 때 어땠어요? 저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본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특에서 좀 과목에 저는 편차가 좀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세특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 기재를 해주시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라이브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항상 그 세특 안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500자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진로만 700자거든요. 근데 500자는 뭘 그렇게 사실 많이 쓰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조금 오밀조밀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항상 뼈대를 정하고 저는 살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가 했던 활동들을 다 쓰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사실 두려워하는 바로 나열식 생기부가 되게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면에 예를 들면은 저는 2학년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진짜 그 키워드, 활동표현 키워드들을 보면은 어머니 지금 넘기고 계세요. 그래서 생기부를 막 실시간 보시면서 그 독서에서 뭐였어 이제 막 넘기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독서 내용을 되게 깊이 있게 해석하고 내면하는 능력이 뛰어남. 그러니까 사실은 이 500자 안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오밀조밀하게 모든 단어들이 다 너무 중요하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학생들은 했던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활동이 잘 표현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활동 표현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역량적으로 어떻게 우수한지, 그래서 어떤 탐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과정에 노력을 했는지, 어떤 참고책 문헌을
했는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그 독서 같은 경우도 어떤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저는 수준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는 아주 대중적인 독서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또 수준 있는 독서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화학신소재공학이라는 이제 진로랑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짓는 높은 수준의 융합적 사고력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작품 학습 후 활용 가능성을 분자 구조 분석 그리고 합성 방법 제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단순하게 그냥 이게 대부분 생기부가 추상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설명이 빠져 있어요. 분자 구조 분석, 합성 방법 제안 이런 설명이 빠져 있고 그냥 활용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맞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파악한 능력이 탁월함 이렇게 서술이 됐으면 진짜로 이제 추상적이고 나열식 생기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죠, 포인트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요 키워드를 가지고 써진 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 분석, 그렇죠, 합성 방법 제안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이제 녹여내기 위해서 키워드들이 설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독서가 되게 좋다고 봤고 이제 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동아리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매우 뚜렷하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좀 저는 아쉬운 좀 세특 말씀을 드리면은 네, 페이지 그러니까 많이 안 넘기셔도 돼요. 2학년에. 네, 2학년에 바로 내려오시면 확통, 네. 네, 확률과 통계 보시면은 공학 연구와 실험에서 확률과 통계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함. 실험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률 분포와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정밀한 데이터 해석 능력을 보여줌. 그러니까 중요성을 깊이 이해를 했으면 뭔가 뭐 결과물이 나오던.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깊이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가자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평가자 입장에서 깊이 뭘 했다는 거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아까 앞에 다음이 설명드린 게 딱 그 포인트.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고 그리고 뭐 실험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험 불확실성의 데이터를 뭐 우리 실생활 사례에서 찾아서 쓴다라든지 이런 조금 확장된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게 좀 답답한 거야. 그래서 뭘 했다는 거지? 약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특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나열식으로 통계적 방법론의 실용성을 입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통계적 방법론 중엔 무슨 방법이었을까? 그다음에 실험 결과 예측 분석에 근데 실험을 안 했는데 예측 결과 분석에 이거를 창의적으로 적용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무슨 실험이지 이것도? 맞아요. 네, 전혀 이제 앞에 저희가 이제 독서에서 괜찮다라고 한 포인트와 요거의 차이가 딱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 구조 결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언급이 있느냐 없냐 이제 뭐 그런 부분의 좀 차이 정도가 좋음과 나쁨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세특도 물론 이제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좀 아쉬운 것들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어머님은 이제 저희가 평가해드린 학생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그 아이도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그 3학년 1학기 이제 탐구 보고서나 뭐 이런 과제를 제출할 때는 구체성이 드러나게끔 제출을 했는데 아직 결과물을 보지 못해서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면은 또 그 미적분이 성적이 조금 낮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수학의 꽃은 미적.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수학 슈트보다도 미적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이 친구는 그래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더군다나 그쵸.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학업에서 좀 아쉽게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학년이 올라갈 때 네,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대학 공부는 더 어려워지는데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대학교 와서 이 친구가 과연 성취를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무심을 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상. 냉정하게 얘기를 좀 드리면.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친구는 그래도 수학 내신은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 내신이 맞아요. 본인 네, 이게 내신에 낮지는 비해서 않으나 네, 본인 이제 내신에 비해서 훨씬 그쵸. 좋으니까. 낮지는 않으나 미적의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 이 네. 정도 이야기는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를 A, B, C, D, E로 했었을 때 비제로가 평균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학업은 이제 저희는 C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 같은 경우도 C++
C+, C++, 그리고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B제로 한 평균 정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좀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저희 이제 평가를 해드렸는데, 네, 마음이 좀 네, 안 마음이 좋으실 좀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항상 긴장하는 시간이에요. 네, 아니요, 뭐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서 오히려 네, 더 네. 속이 후련한 마음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객관적으로 근데 나의 상태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6장 카드를 적절하게 상향도 쓰고 소신도 쓰고 또 적정도 쓰고 안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들을 또 잘 구성해서 쓰신다라고 하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육강탈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강탈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제 상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쓰는 게 아니라 써야 될 원서를 쓴다. 갈 수 있는 학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교도 저는 한두 장 쓰라고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원서라는 거 친구들이 써봐야 아는 그쵸. 그리고 안 쓰면 되게 후회할 것 같거든. 평생 후회할 것 같대. 그럼 저는 써보라고 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쓰는 거는 괜찮으나 그 대신 꼭 밑에 안전 카드, 하방 카드는 반드시 만들고 저는 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이제 고3 학생들은 6장 카드 쓰면 다 붙을 것 같나 봐요. 보면은. 그쵸. 네, 그래서 대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눈이 높아져 다 있더라고요. 자기가 붙을 것 같고 어. 최저는 그냥 다 맞출 것 같고 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내년에 또 만나는 친구들, 올해 만난 내년에 또 만나는 친구들은 보면 이래, 선생님 쓰라는데 쓸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상향을 아예 안 쓸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다 높게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카드를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이렇게 너무 추천을 좀 기대가 드리고 됩니다.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유컬콜센터 추천 수식 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번 읽어드릴 건데 네. 우리 가천대학교의 가천바람개비 화학과,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의 화학과, 그 다음에 이제 경기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화학과인데 지금 보시면 학과가 다 화학과 위주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물리 1, 2 이수 여부 문제 때문에 공학 계열로 쓰시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했고, 그래서 그냥 자연과학대 쪽으로 이 친구가 화학을 좋아하는 부분은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학과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부산대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저렇게 3장 정도를 좀 상향 지원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적정 안정 지원을 좀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이제 교과 재정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모의고사 성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보이고, 그래서 부경대학교는 이제 일반과 지역 교과를 좀 동시에 쓰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2장 이제 고민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장 쓰는 게 좀 아까우실 수 있는데 거꾸로 내신 성적이 부경대식으로 아주 안전하게 남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고분자 화학 소재 공학부라고 하는 학과를 일반과 지역을 동시에 좀 쓰시는 거 일단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울산을 탈출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 울산대를 쓰시는 게 좋겠지만 근데 아까 전에 어머님이 또 마침 네. 울산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울산 말고 어딘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안전 카드를 준비를 사실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결국 대학 가서 저희가 취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장래라든지 취업이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를 좀 추천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사실 한국해양대는 아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 네,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양대 가려면 그냥 울산대 가라.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지역의 이제 음. 안에서의 사실 이제 취업이 여부도 이제 정확하게 있으니까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 카드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 중에서는 한국해양대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해사대학 안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쵸. 해사대학에서 이제 그 항해사라든지 이런 기관사 관련 자격증이 나와요. 선생님, 저 지금 정말 놀란 게 아이가 이야기하는 게 딱 이 해사대학이었어요. 아, 네, 그래도 실제로 한국해양대는 그렇구나. 이 해사대학이 정말 좋은 대학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전에 이제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 중에서도 여기를 이제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가라고 할 때는 약간 되게 입이 좀 선생님 여기 그 친구도 3등급 때였거든요. 아, 그죠. 딱- 그래가지고 약간 근데 지금 너무 잘 다니고 있고 너무 만족한대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그런데 감사하다고. 회사대학 점수대가 음. 2등급 대인 근데 걸로 이제 한국 아마 그 이제 운항 쪽을 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그 네. 안에서의 이제 저희가 회사대학 안에 있는 이 기관 시스템 공학부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공대 쪽의 설비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과를 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여기 정도 네. 쓰시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정 지원권이라서 네, 그래서 딱히 여기는 그렇게까지 엄청 고민하실 정도는 네, 아니고 그리고 또 지역적 그렇죠. 특색을 또 살릴 수 있으시니까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사실상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과 이제 학생과의 사실상 이제 대결이죠. 울산이냐 아니면 탈울산이냐. 맞아요. 근데 사실 울산대 나와도 저는 취업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 네. 해양대는 이제 어쨌든 뭐 배를 타거나 혹은 어쨌든 뭐 배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학생이 하고 싶은 좀 진로 쪽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가 이학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지금 우리 학생한테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첨언하자면은 이제 보면은 상선 항해사라고 해서 이제 항해사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들은 뭐 항해융합학부 그리고 뭐 해양경찰학부, 해서인공지능학부 이런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해사를 할지 아니면 기관사 자격증을 딸지 이게 그러니까 해사대학 안에 다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이랑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울산대를 쓰자고 하셨을 때 이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울산대는 사실상 근데 에너지화학공학부를 쓰기가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안정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서 요건 학과를 좀 내려서 아마 전기전자 정도를 쓰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려서 그래서 그런 그 선택지 안에서 같이 고민하시는 건 둘 다 적정 안정권이기 때문에 거기 중에서 이제 좀 마음이 가는 쪽으로 맞아요. 원서를 쓰시면 네, 네.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네. 정말 막막했는데 선생님들한테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니까 네. 이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좀 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저는 아까 한국해양대 말씀하시는 소름 돋았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통찰력이 있으신 네, 거예요. 저 되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들으시는 라이브 방송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냥 꼭 그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안전카드 한 장은 무조건 가지고 가자. 네, 그러면 이 육강탈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막 다 듣고 계시고 네, 막 의견도 네. 막 계속 올라오고 뭐 엄청나게 얘기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윤아 선생님 엄청난 통찰력이 있으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뭐 뒷얘기를 좀 드리면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어머님 쪽에 가깝긴 했거든요. 울산대파.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윤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윤아 선생님은 해양대파 약간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학생 쪽인데 역시 우리 학생의 통찰력을 아이, 좀 갖고 계시는 그런 건 아니고 역시. 그냥 아니 요즘에 애들이 이렇게 컨설팅 사실 오면은 해양대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조금 우려되는 게 이러다 입결이 올라가서 근데 어쨌든 그냥 전 뭐 그 학교가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길게 보면은 본인의 진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취업이라든지 본인의 또 장래 희망 같은 것들 연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뭐 저는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서 예전에 이제 대학을 잘 보내는데 좋은 대학에 이제 자연계 학생이 이제 어문계열을 간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불어불문학과인데 자기가 이제 프랑스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고 딱 3개월 만에 축제 갔다 와서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오. 재도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갔다 그래서 학생이 다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말씀 맞아요. 주시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 합격하면 좋겠어. 그렇죠. 요새 간절한 진짜 기도. 네, 그렇죠. 맞아.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소중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까 처음부터 계속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부터 이제 Q&A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닿는 대로 노력이 닿는 대로
그리고 이제 윤아 선생님이 지식이 닿는 대로 아, 네? 선생님 같이 하시잖아요. 왜 네, 그러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먼저 받는 동안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알겠습니다. 질문인데 자전으로 입학하는 팁 알려주세요. 3년치 입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 일단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전 질문이고요. 보시면은 사실 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대부분 대학들이 그쵸. 예,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와서 물어봐요. 자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면 다들 하는 말 공통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맞아요.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죠. 예. 진로 바꿨다고 꼭 자전을 써야 된다고 음. 하면은 뭐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상담권에서도 이제 중국 외통을 갔다 뭐 맞아요. 왔다 이게 자전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두 가지 전공을 하든 어쨌든 한 가지 전공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본인의 보통 잠재력이라고 이제 평가 요소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열의 적합성이라든지 혹은 또 뭐 이과에서 문과로 갔다라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이제 탐구력이라든지 본인의 관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키워드로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또 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년치 입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기존에 자전이 있었던 대학들도 있지만은 작년에 신설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뭐 3년치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계열별로 인문계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그렇게 해서 평균값 정도 보시고 이제 학업에서는 좀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팁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거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전을 가려면. 네, 저는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얘기를 좀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죠. 단순하게 내신 성적이 높은 길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선택 과목이 충분히 많아지는 거. 이제 저는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이수하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예를 들어 심화 수학을 좀 할 수 있다면 혹은 고급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면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약간의 팁을 드리면은 자유전공에 있는 학교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을까요? 네, 들어가 보시면은 교육과정을 한번 보세요. 교육과정 보시고 거기서 어떤 키워드들을 내가 마지막 지금 3학 1학기 학생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그러면 번째 질문 넘어갔고요. 다음 우리 질문 이제, 볼게요. 네, 실시간 Q&A님, 네. 우리 라떼님이에요. 지방 일반고 총 내신 1.84 표준표자 학년마다 차이가 있던데 10에서 20 정도 고루 분포돼 있고요. 기계 관련 생기부 3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물원 지원 하원을 들었고 공동교육과정 고급 물리학 이수했어요. 수시 6장, 학종 4장, 교과 2장 생각 중인데 마지노설 건국대까지 하고 싶어요. 조언해주세요. 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건국대까지 마지노선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네네. 네, 내신 성적으로 그쵸. 봤을 때는 뭐 일단 학교에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질문 받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교과 성적의 내신 산출은 안 되지만 일단 눈으로 봤을 때의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교과 전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학교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네. 근데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동국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울평가, 100%가 그렇죠. 교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경희대, 건대, 동국대는 미니 학종이다라고 보시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세특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그래도 전공 계열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해당 학과 이수 과목이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래도 뭐 기계 관련해서 생기부를 채웠다고 하는데 혹시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디까지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실험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조금 실험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사실 그 자연 계열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 따라서 어떤 실험을 했냐. 누구나는 뭐 DNA 전경도 실험하고 전경도 실험. 뭐 단백질 실험, 그러니까 단백질 실험도 멸치 해부. 그쵸. 어떤 단백질 실험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어떤 실험을 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메디컬 계열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 실험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학생부 저는 자연계는 생기부 질이 좀 많이 정해진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내신만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지원은 가능한데 네. 이제 생기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번 해보세요.
기계공학과 내가 지원할 거다. 그럼 기계공학 관련해서 뭐 역학, 그쵸, 물리 관련된 부분들, 내가 연력학 몇 번 나오는지 이런 것들 생기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느낌상으로 봤을 때 고급 물리학까지 이상거 보면 학업적으로 일단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이긴 하니까 뭐 종합전형도 그 건국대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것들은 좀 보이긴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사실상 네. 이게 학생부를 원래 보지 않고 저희가 판단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맞아요. 얘기이지만 조심스럽지만 사실상 저도 저는 지금 오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예민한 시기고 하지만 거꾸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저는 약간 좀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유선율님, 네. 지방 일반고 남학생 정교과 1.58, 국어 1.5, 1.5, 수학 수학 2.3, 영어 1.2, 1.2, 과학 1.6, 물화생, 예, 과학 이제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회 1.0, 그리고 지금 육모 국수 탐구, 네. 화원 생원 이렇게 받고 14154. 근데 전형적으로 문과 그쵸? 그쵸. 이과인데 자연계열 친구인데 보니까는 그렇죠. 문과 일단은 성적 수학 내신이 구조. 예. 2점대라서 성균관대 예. 자유전공의 계열이나 중대 소프트까지 하기에는 많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일단은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교과를 쓰는 거는 그래, 뭐 네, 이제 뭐, 쓰는데, 근데 사실 성대 같은 경우도 교과가 20%가 서류평가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성적 구조라든지 그리고 하물며 수능 같은 경우도 지금 육모 보시면은 수학이 지금 4? 네, 그렇죠. 사인. 모의고사 성적도 좋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교과 성적으로 좀 원서를 잡으시는 게 좀 중심을 전형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친구는 지금 모의고사에 대한 기대값이 별로 없은 상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성적 9점 생기부를 못 봐서 사실상 이제 친구가 이제 아마 소프트웨어 컴퓨터 쪽으로 좀 지원하고 싶어하는 친구 같은데.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되게 높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특히 요즘에 인기가 많죠.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상 이제 엄청 핫한 학과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아마 저 성균관대의 컴퓨터 쪽이나 이런 학과를 못 써서 자유전공에 대한 이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학종보다는 사실상 이제 생기부가 좀 좋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교과 원서를 좀 중심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추천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래도 컴공 계열 보통 수준 생기부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보통 수준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이제 본인이 보통 수준이면은 저는 사실 아주 좋지는 않을 확률이 많다라는 네,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고는 주전형을 저는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교과 전형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이거는 이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상위권 학교들에서 교과 전형을 저희가 특목자 사고 친구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교과 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의 요 등급된 주력 전형이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자꾸 학종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 수능 최저 뭐 이런 부담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뭔가 학생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학교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왕이면 학종으로 가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뭐 학종으로 하는 교과로 가 나중에 입학하고 나면 그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력 전형을 교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요 등급 되면은 이제 자전이라든지 그리고 중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마 중대는 그 계산하면 조금 올라갈 거거든요. 중대 그렇죠. 시부를 내신 아마 내신이 한출하면 조금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전형으로 안 적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대나 뭐 성대 다 3합 7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영어 성적이 1등급이라서 네. 그 플러스 하나 등급이 되는 그쵸. 것도 이제 이득을 못 네. 보시니까 네. 지금 4, 5, 6 그러니까 아마 3합 7이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어쨌든 수능 최저 맞추는 걸 조금 주력을 하시고 뭐 이제 성대나 중대 쓰시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어쨌든 내가 상위권 대학으로 교과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건대라든지 동대라든지 뭐 경희대 같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냥 교과 이수 과목이 맞으면 일단 인원수 좀 많이 뽑고 그리고 충원 많이 돌고 합격 확률이 높은 걸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카드는 사실은 저희가 안전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학종 써서 면접 보고 충원 돌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분이 오늘 참여 되게 열심히 해주신 분이 한 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눈에 익어요. 아 그렇군. 되게 멀티가 되시는구나. 저 사실은 못 열심히 보고 봤던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그래서 뭐 학종 추천 라인 같은 경우는 성대, 중대 저는 뭐 그리고 사실 아주 좋지 않다는 경희대 같은 경우 좀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경희대는 아마 네, 교과 네. 전형으로 다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네, 물어봤을 네. 때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시립대 정도까지는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네. 그냥 모의고사도 사실 시립대 강의 좀 어려우니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자, 질문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깡TV님이 네. 교과는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전년 입결 컷은 대학별 환산 점수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전교 과목 점수인가요?라고 한다면 높은 확률로 이거는 그냥 환산 점수로 등급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셨을 때 사실상은 그냥 제가 아마 사실 이제 좀 있으면 또 공개될 영상인데요. 사실은 너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이게? 네, 이게 사실 이제 혼날 수도 있어요. 이거 영상 끝나고 나면. 아니요, 왜 혼나? 네, 근데 나올 말씀드리면 건데, 예. 교과 전형 관련돼서 제가 이제 아마 강의를 하나 찍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상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원서를 쓰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환산 점수만 보시라고 해요. 일단은. 근데 대신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이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 방법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처에 그 대학 어디 가나 입학처에 올라온 자료집 보시면 이 게시된 자료는 어떤 점수를 올렸습니다라고 되게 작게 써 있어요. 크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은 이제 저는 인원수도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들이 자꾸 인원수를 자전 만들고 빼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 인원수는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근데 모집 단위 인원수가 변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자릿수 10명 뽑다가 올해 막 갑자기 5명 뽑아. 그럼 입결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기본적인 환산 점수 통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 3년치 보시는 거. 그리고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컨설팅 오셔서 늘 말씀드리는 게 보시면은 작년에 높았으면은 이제 올해 떨어질 확률이 많아. 그쵸. 그리고 또 그 전년도에 사실 높았으면은 작년에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퐁당퐁당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과들은 거의 비슷해요. 뭐 2.4, 2.5, 2.38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이를 보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나와 있어요.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린 것도 있는데 진학사 내신 산출이랑 어디가에 산출한 내신이랑 다른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내신 성적 산출하는 게 하나의 조그만 오류로 성적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기하자고 하는 방법들이 어떤 학교는 뭐라고 해야지? 그 어떤 올리는 사이트에 따라서 그 표기하는 방식이 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뭐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그게 아닌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저는 이런 얘기 딱 하나입니다. 그냥 쓰실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한다면 보통 대학 어디가 혹은 뭐 진학사 혹은 이제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결제 안 하셔도 돼요. 내신 성적 산출은. 그래요? 네,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결제하시는 건 이제 그 점수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고 내신 성적 산출은 다 해주니까 가급적이면 저게 다른다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거 다른 부분을 다 웬만하면 그 사이트를 다 이용해서 내신 성적이 맞는지 틀린지 꼭 점검해보라고 일단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등급을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쵸. 해당 학교에서 실제로 사정하는 그 점수. 예를 들면은 뭐 95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학교만 어떤 학교는 또 1000점 만점. 그러니까 그쵸.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점수대를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교과 전형은 대체적으로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교과 100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크로스 체크를 항상 하시라. 그리고 학교 가시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유니브 클래스 이름이 똑같아요. 유니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셔서 그것도 한번 환산해 보시고 한 2-3개 정도 크로스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카드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지원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과 전형 그래서 실제로 상담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내신 등급으로 넘는데 왜 안 됐나요? 혹은 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점수의 그 등급이 보이는 거랑 점수랑 좀 틀리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를- 저도 맞아요. 맨날 그 보면서 맨날 불안하거든요. 저 점수 보면.
그래서 꼭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숭실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자연계열은 수학 반영비율이 35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문과 계열은 또 영어 반영비율이 높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반영비율까지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등급만을 본다라고 했었을 네, 때는 숭실대는 표기된 등급은 아마 가중치 안 반영된 맞아, 등급이라고 맞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점수는 근데 가중치가 반영된 점수라서 등급이 아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꼭 확인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인기학과가 직원 내면 입결이 소폭 내려갈까요? 아니면 다들 그 생각하고 몰려서 오히려 입결이 올라갈까요? 이거는 이거를 맞출 수 있으면은 제가 여기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맞출 수 있으면 참고로 저는 이제 계룡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근데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는 그러니까 내년 때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원서를 지원하시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오히려 경쟁률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경쟁률을 그냥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우리 윤아 선생님이 이제 우리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학과가 있다면 서브 학과도 반드시 준비해둬라 라고 하는 건 이 수시 지원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인기 학과가 증원이 되면 입결이 소폭 내려간다면 일반적으로는 입결이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입결이 내려가는 게 보통 정상적이다라고 평가하지만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거 혹은 전년도 입결이 너무 낮아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를 경쟁률을 좀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냥 쓰실 때 저 인기학과 쓰시고 싶으시면은 밑에 하반 카드 깔고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입결을 좀 안정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얘기 드려야 돼요. 대학 어디가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등록자의 70%예요. 최종 등록자. 맞아요. 합격자의 70%가 아니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이런 거예요. 70%니까 뭔가 되게 뒤에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명의 70%라고 하시면은 5, 7, 35니까 3.5명. 그러니까 뒤에 1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쵸. 사실상.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하게 보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인원도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50%, 70%니까 뒤에 뭐 30%가 넉넉하네. 근데 교과 전형은 뒤에 많이 던데 라고 하기에는 그건 등록자 기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네. 꼭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아자아자. 네, 질문이 이제 좀 깁니다.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경기도 일반고에 우리 과학중점반에도 다니고 계세요. 전교과가 1.91이고 국수 연관은 1.84입니다. 표준 편차는 15에서 20 정도입니다. 화학이나 화공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생기부는 화학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교과 안정을 알아야 학종을 좀 정하기 쉬울 것 같은데 건국대 교과랑 학종 안정일까요? 아니면은 더 밑으로 동국대, 홍익대도 써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이제 내신 성적을 실시간으로 산출하는 건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지만 일단 홍익대 교과를 쓰시면 아마 라인이 보이긴 할 거예요. 전내신은 국수연과라서. 근데 아마 건국대식으로 점수는 아마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건국대는 교과로 쓰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불안한 부분은 좀 보일 것 같고 쓰시게 되면 학종을 좀 쓰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국대 교과는 아마 우리 유니브 클래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동국대 교과는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위 그래서- 10과목.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서류 네, 평가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안정을 잡으실 거면은 홍익대학교를 좀 잡으시는 맞습니다.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일단 뭐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종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수능 최저 일단 홍대 수능 최저 가능한지 3합8 가능한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년 대비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과탐이 지정 과목이었어요. 그쵸. 근데 올해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탐론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입결이 또 약간 올라갈 수 올라갈 있겠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본인이 지금 학생부가 중간이다라고 하면은 건대 학종을 쓰기에는 저는 안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사범대 입결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 진로가 교육학과인데 3학년까지 내신이 2.8인데 인서울권으로 지원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건 정확하게 표현을 좀 구분하면 사범대 입결이 낮아졌다라고 하기는 이제 사범대는 원래 그냥 그 인문계에서 좀 약간 낮은 편이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교대 입결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3학년이라고 한다면 내신 2.8인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2.8 내신에 맞는 인서울 대학을 좀 지원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부터 일단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범 계열이 아니라 교육학과는 인기 많은데. 그렇죠. 교육학과 사실 근데 교육학과는 입결이 높아요. 네, 오히려 제일 높을 때가 더 많습니다. 교육학과는. 네, 그리고 그 아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에 대한 꿈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꼭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맞아요. 입결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이제 지방교대 쪽에 좀 약간 그런 이슈라던가 혹은 이제 정시를 원서를 쓸 때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나군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원서 쓰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옛날부터 좀 나왔던 건데 뭐 경인교대 9등급 1단계 합격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건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생각보다 아주 만만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범대가 입결이 낮아지더라도 어쨌든 또 사범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메디컬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학생부 자체가 그래도 교육 관련된 교육 이런 식으로 네. 좀 많이 되어 있고 좀 약간 첨언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교대 같은 경우는 전국구에서 봤었을 때 사정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교수 사정관들이 평가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결국 진로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일반 다른 타 학과들에 비해서는 전임 사정관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교육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진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초점이 좀 잘 맞춰져서 뭐 교육 사회학이라든지 교육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고루 녹여져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교육학에도 사실상 철학, 사상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배웠거든요. 교육.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괜히 TMI였어요. 네. 네. 자, 교과 50 이소연. 네, 교과 네. 50컷보다 높으면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이게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너무 오래 들으시면 좀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 할 건데 교과 50% 컷보다 높으면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3년치 입결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 컷보다 높으면은 그러니까 붙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쵸. 네, 확률적으로 확률이 높은 건 맞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의 변화라든지 네. 그리고 전년도에 만약에 뭐 펑크가 났다. 그러면 올해는 폭발할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변화 추이들을 보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수능 최저 네. 교과는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체크하시고 지원을 하시면은 합격 확률이 높은 거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3년치 입결 그리고 이제 인원이 적으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원이 막 1명 혹은 2명 이렇게 선발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말씀드려도 되나? 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입결이 엄청나게 높게 네, 나온 부분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교과 전형을 일단 50% 컷보다 높고 3년치에서 거의 50%에서 높다라고 하면은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과 전형의 성적을 제대로 환산했는지 근데 아마 제가 지금 거의 봤을 때 3년 동안 교과 환산 방식을 바꾸지 않은 학교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년치가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반드시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학교들에서 입학처에서 결국 2028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5등급제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선발을 해야 될지 이런 시뮬레이션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형도 개설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바뀌는 부분들도 맞아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또 라이브로 수시카드 상담도 해드렸고 Q&A 실시간을 해드렸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데 뭐 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엄청 하시고 이제 아니, 그런 얘기를 그래도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정리를 해주시던데 뭐 3년치 입결 하긴 이런 아, 그쵸, 식으로 그쵸. 또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건 없는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객관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례 같은 게 참고는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 현 뭐 위치에서 그러니까 학교 뭐 수강자 수라든지 그럼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런 아주 객관적인 객관화들이 저는 어떤 입시 카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말씀 추가 드리고 싶은 건 딱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이런 거죠. 뭐 이 수시 카드는 결국 안 써서 후회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말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말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하셔서 써야 될 카드, 그러니까 썬다 그래서 무조건 6장을 다 합격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합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로 써야 될 카드를 안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네. 안 제가- 나가시고 계시죠? 네, 그렇죠. 다 듣고 계셔야 돼요. 네, 이게 네.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맞-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정보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이제 소통 참여와 이벤트 상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등 네이버 페이, 2등 이제 커피 기프티콘 네. 이렇게 할 건데 우리 먼저 2등부터 벌써 인사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나가시면 그래서 안 되는데. 지금 벌써 뭐 네. 벌써 이러시는데 우리 2등 커피 이제 당첨되신 분들 올려주세요. 네, 누굴까요? 2등 커피. 네. 네. 우리 질문 아까 질문 올려주셨던 분 첫 번째는 일단 보이고 라떼님도 우리 질문 네. 참여해주셨던 분이고 밤톨짱, 밤톨짱님, 치즈님, 망고님, 망고님, 리틀라이언님, 이응이응님, 이응이응님 저도 아까 질문했어요. 유선율님 네, 유선율님도. 질문하셨다. 네, 그리고 김민기님, 김민기님, 카라님,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네, 저 저희- 김민기님이 사실 자료 정리를 막 해주셨어요 아까. 맞아. 네,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이런 것들을 저희도 아, 봅니다. 네네. 사실 내 눈으로 항상 다 보고 있으니까. 아,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등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1등 네이버 네. 페이. 아,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5만 원. 네. 상현 쌤 받고 싶은 네이버 페이. 네. 오늘도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지금 네. 받을 수 없냐. 아, 저 이거 제가 하면서 여기 밑에서 핸드폰으로 댓글 달고 싶어요. 여기 사실. 네, 자, 네. 마지막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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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누구실까요? 네. 네, 개밤님, 님, 본님, 본님, 해피지니님, 초록건이님, 초록건이님, 달콤초코님. 달콤초코님.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5만 원. 총 네, 다섯 5명. 명. 네. 오, 저는 3명인 줄 알았는데 5명이네요. 네. 네. 5명으로 그러면은 네, 하겠습니다. 갑자기 현장에서 갑자기 네. 피디님들이 통 크게 네, 통크에서 원래 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역시 우리 역시. 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그래요. 네, 이 뜨거운 맞아요. 열기에 저희가 네 감사하다는 네. 네. 마음의 표시로 저희가 이게 또 네. 특별히 밑에 우리 피디님의 의견을 네, 너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써주셨어요. 약간 손 떨리셔서 약간 오타도 좀 치시고. 아, 네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되셨고요. 이제 네, 자 라이브 당첨자분들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까 네, 전에도 맞아요. 뭐못 받으셨다고. 네, 매주 저희가 하면 매주 얘기를 하세요. 못 받으셨다고. 네네. 그래서 매주, 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하단 링크에서 그 구글 폼을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너무 팁을 좀 많이 풀어드려가지고. 아, 근데 그럴 시기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우리 유니비 클래스 식구들이 좀 제발 좀 잘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저는 이거 사실 많이 합니다. 맞아요. 다 저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음. 만날 수는 없으니까는 최대한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저는 항상 그래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그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사실상 이제 대면은 아니지만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상 이게 누군가한테는 한 번의 기회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실 상담을 아, 제가 흥분했습니다. 지금.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왜냐면 상담을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 저희는 이제 한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네. 저도 최대한 좀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진심을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네. 9월 모고도 잘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수시카드 원서 작성도 잘 하시고 저희는 9월에 다시 69 콜센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 원서 떴다고 그래서 입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죠. 근데 제발요. 시작이야, 시작. 9월은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제 9월 평가원 보고 원서 쓰면 끝난 줄 알아요.
안 끝난 겁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그래서 원서는 우리 실제로 이제 논술이나 뭐 면접 마감하는 날이 끝난 날이니까 12월까지 계속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 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제 9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네. 뭐가 해야 되죠? 우리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이유나 이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